정봉주 후보가 최고위원회 탈락했던 여러 가지 발언들 중에 박원석 전 의원이 대신 전한 이 발언도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 한 몫을 했던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봉지영이랑 통화를 한번 했어요. 지금 저 이재명 대표의 최고위원 선거 개입에 대해서 상당히 열받아 있고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를 했어. 아, 형 이렇게 세게 얘기해. 그럼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니다. 5명 안에만 들어가면 되잖아. 최고위원회 만장일치제야. 네. 두고 그러니까 봐. 내가 역시...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지. 조그마한 비판도 못 참는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 행정가 출신이라서 그렇다. 제왕적인 권한을 행사하다가 그런 사람들 대통령 되면 안 된다. 표본이 윤석열이다. 최고위원회 2~3명 자기 사람 넣어가지고 속금놀이 하면 또 3% 차로 진다. 대통령 못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대통령 못 된다. 돼서는 안 된다. 라는 정봉주 후보의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 정봉주를 찍으면 안 된다라는 여론이 거세졌던 것 같습니다. 정봉주 후보가 서울 전당대회 등에서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정 후보의 발언 중에 이 지지자들의 고성과 야유가 빗발쳤다고도 합니다. 들어보시죠. 요즘 제가 물매를 맡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쉽게 가지 왜 이렇게 어렵게 가냐 걱정해 줍니다. 왜 평진풍파 만들어서 세상 욕이란 욕은 다 듣고 사냐 질타하며 안타까워합니다. 보도 못 본 척하는 게 쉬운 길인지 왜 모르겠습니까? 대의원 동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극소수 몇몇 인사들을 그대로 두면 민주당의 미래도 없고 정권 다음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끄집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오신환 의원님, 정봉주 후보가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하거나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건 문제다. 끝까지 눈에 보이는 걸 못 본 척하는 건 쉽지만 그래선 이 당의 미래가 없다라는 본인의 어떤 논리를 펼쳤어요. 명팔이 소수의 극소수의 특정한 사람들이 권력의 등에 힘입어 호가호위하는 걸 보면 안 된다. 이 당이 명팔이들에 의해서 지금 이를테면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지적을 끝까지 했는데 뭐 강성 지지자들의 엄청난 야유가 굉장히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최고위원회 입성은 실패했어요. 정봉주 후보조차도 사실은 본인이 6등으로 밀려날 거라고는 생각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상 못했을 것이다. 민주당 의원도 그렇고 사실 놀라운 게 지금 뭐 민주당이 권리당원 250만을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30% 투표했다면 75만 정도가 되는데 집단으로 어떤 특정 후보를 1, 2 후보를 밀어내서 6등으로 만들 수 있는 저 집단적 세력이 사실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모습들을 보고 과연 민주당 내에서 정상적이고 합리적이고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민주당의 구성원들이 누가 있을까? 나도 찍히게 되면 이거는 완전히 거의 낙인이 찍혀가지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정치적으로 마감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그 5위권 순위 안에 들어간 김병주 후보나 아니면은 지금 전현희 의원 마지막에 발언한 이런 강성 발언들이 실질적으로 또 개딸들에게 또 강성 지지층에 어필이 된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렇게 무섭게 작동하고 있는 민주당의 그 구조를 보게 되면 사실상 민주당의 의원들이 앞으로도 과연 이재명 대표의 다른 생각을 말할 수 있을까? 이제는 완전히 이재명의 사당화를 뛰어넘어서 정말 사당이 됐다. 이제는 뭐 그걸 확정적으로 이재명의 사당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정봉주 후보의 그 명팔이 사건은 정말 정당사에 제가 봐서는 이례적인 정당사로 남을 것 같아요. 87년도 그 용팔이 사건, 통일민주당의 창당 사건 때 조폭이 난입해서 그 창당을 방해했던 용팔이 사건은 들어봤어도 이 명팔이 사건으로 저렇게 1등을 달리던 저 최고위원이 소위 강성 지지층에 의해서 6등으로 밀려나는 정말 희한한 보기 드문 저런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됐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야 정말 이변으로 인해서 오히려 일정 정도의 아무 무관심하고 재미없을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가 최고위원 선거의 정봉주 발언으로 인해서 굉장히 출렁이는 결과를 나타내면서 일정 정도 국민들의 관심을 좀 끌게 됐던 그런 효과는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정봉주 후보 본인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에 탈락하면서 어떤 글을 올렸는지 주목받을 것 같은데 함께 보시죠. 정봉주 후보입니다. 저를 반대했던 분들조차도 민주 진보 진영의 소중한 자산이다. 이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다시 뵐 날을 기약하겠다라고 짤막한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양문석 의원은요. SNS에 정봉주 후보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준엄한 경고. 당원 앞에서 고개 치켜들면 어떻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시대 정신이다 라고 양문석 의원은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저게 사실은 정봉주 후보가 했던 말을 양문석 의원이 정봉주 후보에게 되돌려준 거 아닙니까? 김영주 의원님. 기자회견 보고 고개 치켜드는 사람이 명팔이다라고 했는데 당원 앞에서 고개 치켜든 사람이 정봉주다라는 말을 양문석 의원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갚아 준 건데 그 얘기를 왜 양문석 후보가 의원이 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본인의 어떤 자격이 되는지도 돌아봐야 될 것 같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반 여론조사 30%, 대의원 14%, 예. 44%가 크게 뒤바뀌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야말로 어떤 이제는 이 일극체제가 됐을 때 당의 투명성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저런 말을 하고 물러나지만 과연 저 투표 결과들을 믿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고민들을 하게 될 수 있는 지점이고 일극체제가 될수록 그야말로 민주정당하고 또 투명한 정당하고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우려도 저는 갖게 됩니다. 예.